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만났는데요.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노총은 불참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외국 정상급 인사들을 만나는 본관 접견실을 제공하는 등 그야말로 신경을 많이 썼지만 결국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간담회가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꽃으로 한 꽃 향기차입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정규직으로만 고용한 17년 된 회사가 새로 개발한 이름도 평창의 고요한 아침 차. 이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선물용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처음 마셔보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저도 처음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만남이, 이 자리가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조금 설레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노동계가 이렇게 다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동 분야에서 우리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나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역시 대통령과 정부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노동계가 함께 주시면 훨씬 많이 이렇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노동자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서로 지혜를 모으고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건배사를 하라고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한편으로는 노총이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노발! 예, 건배사가 인상적입니다. 노발, 대발. 원래는 안 좋은 뜻이죠. 화가 났다는 뜻인데 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노발, 대발. 이상일 전 국회의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 보도국 정치부의 최고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화면 보니까 말이죠. 어쨌든 간에 민주노총은 불참했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메뉴에 전어도 나오고 추어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분위기는 괜찮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첫 자리다 보니까 구체적인 대화보다는 소통이 주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 환경미화노조위원장 얘기에 따르면 현장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달을 했고 문 대통령이 청취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배석을 했죠. 예, 얼마 전까지 관련 상임위원장, 전무위원장을 했었나요? 네. 전무위원장을 했었는데 콩나물밥이 나왔다고 하는데 콩나물밥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네, 또 전태일 열사. 네, 단골집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노사정 대화가 복귀되는 게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들을 담아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메뉴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들이 만난 시간이 간담회와 만찬을 합쳐서 2시간이 넘었네요. 2시간 10분 정도 만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일 의원? 네. 민주노총의 불참,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싶고 민주노총은 노발대발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11월에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있고 현재 대행체제로 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노총이 지적을 했지만 그 지적이 저는 타당한지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보지만요. 지금 청와대가 일종의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자리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민주노총도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어떤 조성을 하고 민주노총에 압박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민주노총은 처음에는 이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좀 표출하면서 그분 때문에 꼭 안 간 건 아니지만 이분이 나오신 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민노총 출신이고 민노총의 주역인데 만들 때 그리고 1998년에 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할 때 이분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노사정위원장이 되시고 나서는 지금 노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해왔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이 비판적인 발언을 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지금 두 양대 노총이 이 노동자의 10분의 1밖에 조직을 못하고 있는 이 조직률을 가지고 과연 사회적으로 이 정말 대합의가 중요한데 그런 의제를 제대로 이끌어갈 역량이 있느냐. 뭐 이러면서 이 사회적 대합의를 위해서 양대 노총도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 쪽의 의견도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아마 민노총을 좀 자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윤태권 부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테이블에 조건부 복귀를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청와대에 먼저 선물해 준 거죠.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게 문 대통령이 첫 번째 노사정 회의를 주재하면은 복귀한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민주노총, 지금 뭐 한상균 위원장은 수감돼 있습니다만은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참석을 했을 때 한국노총은 청와대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맞춰가는데 혼자서만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고 안 할 수도 어렵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게 있었을 테고 2부 테이블에서 이제 민주노총의 일부 사업장들에 대해서 민주노총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청와대에 이제 초청을 했다. 이걸 또 이유로 들었거든요. 민주노총이 이제 곧 위원장 선거도 있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뭔가 조직 체계에 지도부를 중심으로 힘을 받아야지 앞으로 노사정 대화에서 크게 힘을 받아갈 건데 만약에 단위 사업장들, 산하 노조들이 좀 청와대가 직거래하는 형식으로 들어간다면 조직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판단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민주노총이 어제 같은 데 가서 쓴소리를 하는 게 좋지 않았냐 이런 내부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하나 더 들어가 보고 싶은 게 있는 게요. 이게 좀 상징적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말이 촛불 집회 1주년을 기념해가지고 행사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촛불 집회라는 게 전통적인 진보 진영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시민 중도층까지 다 그 당시엔 합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1주년을 두고 상징적으로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자는 쪽하고 아니 왜 지금 청와대를 가느냐 여의도로 가가지고 야당을 압박해야지 하는 쪽하고 좀 갈라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것도 어제 이런 청와대 행사하고 사실은 맞닿는 지점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전통적 진보층 강한 좌파에게 무조건 끌려다닐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보층과 뭐 중도층이 또 분열될 경우에는 전체 지지 기반의 강고함이 좀 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지향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노총이 불참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 가령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배석을 한다. 그리고 뭐 개별 조직에 청와대가 직접 접촉을 했다. 이런 민주노총의 그 불참 사유가 정말로 불참할 만한 사유가 됐느냐. 이런 데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민주노총 입장에서 만약에 욕을 먹더라도 전략적으로 따낼 게 있다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러면서 뭔가 얻어낸 게 있느냐. 오히려 또 여론 지형에서 좀 더 압박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한국노총은 되게 실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노사정 테이블에 복귀해가지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얻어낼 건 얻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좀 전략적 판단이 어떻게 갈 것이냐. 참여정부 때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참여정부 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이제 그때 보수 야당과 언론으로부터는 친노동 정부다. 욕을 많이 먹었지만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도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민주노총도 어려움을 겪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민정수석으로 기억을 많이 하는데 시민사회 수석이었기 때문에 당시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철도 파업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좀 민주노총이 실용성을 발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민주노총이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불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대표들 회담할 때 안 가지 않습니까? 1대1 회담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노총도 아마 대통령과 소위 1대1로 좀 만나서 본인들의 민주노총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이 정부 출범에 자기들이 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종의 지금 청와대 군기잡기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이 청와대를 군기를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민주노총의 이런 태도와 관련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그걸 납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노총 출신 국회의원이죠. 정의당의 한 의원도 민주노총의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민주노총이 정말로 이 소위 이 노동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이런 모임에 가서 주장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정부의 입장도 듣고 이래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동계의 이 존중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좀 아쉬운 대목들이요. 지금 소득 주도 성장만 가지고 안 되니까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혁신 성장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대 노총의 이 기득권 문제도 대통령께서 좀 지적도 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말씀까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청와대 좀 아쉬운 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어떤 있는데요. 부분입니까? 어제 오전에 이제 민주노총이 불참을 공식적으로 오전 발표했습니다. 11시에요. 예. 그럼 그 직전까지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실무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노총 발표 직전에 청와대 발로, 공식 보도는 아닙니다만 일제히 기사가 나온 게, 오늘 메뉴는 전어구이하고 콩나물 밥에다가 추어탕이다. 전어구이는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오라는 뜻이 깔려 있다. 이런 식의 것은 그 이야기 진행되고 있는데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민주노총으로 하여금 오늘 모임은 이벤트성 행사구나.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만은 네. 조금 더 이제 좀 세밀하게, 그리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장이 이제 몇 년째 수감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배려가 있었다면은 민주노총이 불참을 하더라도 청와대에 대한 보호 여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었겠죠. 어제 만찬 간담회 끝난 다음에 말이죠. 정치권에서 반응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반응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내용이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민주노총,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의당 의원도 민주노총 출신이다 보니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에 앞서서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청와대의 준비가 조금 시간이 좀 빠듯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계획을 통보받은 게 열흘 전이고, 예. 민주노총이랑 직접적인 협의를 들어간 게 일주일 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전 의제나 참석자를 조율하는 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정의당 말씀하신 부분이 민주노총 위원장진은 정의당의 김영훈 노동본부장, 민주노총도 역지사지와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민주노총 비난 댓글을 많이 달고 있는데 이게 또 소통이냐, 또 이런 식으로 청와대를 비판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민주노총 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와대 만찬 불참한 사유 정말 궁금하다. 공개적으로 밝힌 그 이유가 전부인지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윤상현 노사정위원장 배석이 이번 청와대 초청 만찬의 불참 이유였다. 네,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노사정 위원장이 노동계와 정부 간 또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 배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성현 위원장 배석과 관계없이 간담회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와의 첫 만남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여러 가지 현안으로 되고 있는 노동 의제에 대해서 또 진정성 있게 대화하는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실제 어제 면담 자리가 전체적으로 2부 만찬 중심으로 이벤트 중심으로 기획이 되었고, 진정한 대화를 앞세우기보다 2부 만찬과 이벤트 기획에 이렇게 치우쳐진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가져왔던 진정성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왜곡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제와 같은 이벤트 기획 행사에 참여는 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진정성 있게 노동 현안 의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언제든지 저희들은 참여할 것이고, 그런 자리가 빨리 실현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민주노총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도 조금 아프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진정성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이벤트성 중심으로 좀 왜곡되고 치우쳐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은 청와대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청와대의 많은 행사들이 사실은 뭐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리고 또 소통 노력을 하는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청와대가 이런 행사를 마련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걸 계속 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벤트나 쇼로 흐르지 않느냐. 이미 야당에서는 몇 차례 많은 지적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그동안의 상황을 성찰을 해가지고 정말 진정한 소통 중심으로 앞으로 행사를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와 관련된 모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꾸 이런 쪽에 이걸 한다는 설도 있지만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벤트나 쇼로 비치지 않게끔 청와대가 좀 진정성 있는 앞으로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이 지난 7월에 있었던 재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만찬 그 직전에 맥주를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따라서 마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재계에서 굳이 초청을 받았는데 불참할 이유도 없었고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청와대 행사가 이벤트성 중심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민주노총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민주노총이 그런데 촛불 청구서를 너무 많이 들이미는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한 5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근로기준법 개정,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노조하고 정교조 같은 경우에 지난 정부 때 법에 노조화됐지 않습니까? 그걸 철회하라. 백지화. ILO 협약을 이제 비준하라. 또 하나가 이제 손배 가압류 철회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곰곰이 보면은 어렵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정부 혼자서는 못하는 거, 국회하고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 또 민간 기업에 관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민주노총이 5개를 다 한꺼번에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크게 불러놓고 그 중에 1-2개라도 이제 따내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지난 10년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좀 세상이 바뀌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을 건데 또 이제 한 술에 배 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노총은 조합원 수가 96만 명 정도 되고요.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가 한 7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검색한 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통합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께 집중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공 기자가 요즘 그 이야기 많이 취재하고 있죠? 네, 어쩔 수 없이 출입 기자다 보니까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 국정감사 때문에 잠시 멈춰있는 듯한 분위기긴 한데 통합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통합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좀 다르긴 해요. 당대당 통합이냐, 흡수냐, 아니면 선도 탈당 후 합류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 나름의 성과라면 성과가 있지 않나 관측하고 있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당 통합을 우리가 흔히 염두에 두고 있는데 당대당 통합까지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네, 바른정당 내에서 워낙 강경하게 입장들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당대당 통합까지는 어렵지 않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죠.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정치 생명을 걸고 싸우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당내 의원들 분위기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 편을 드는 의원들이 더 많습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개파가 없는 독고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드는 의원들이 많이 관찰되지는 않아요. 근데 둘이 이제 이렇게 녹취록을 놓고 싸우다가 둘 다 출국을 한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좀 조용히 관측을 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오는 최고위에서 붙게 되겠죠. 예, 그 최고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30일에 예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친박계에서 최고위에서 어떻게 부결시킬 것인가 작전을 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홍 대표 측에서는 그러면 최고위를 열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현 대표고 말이죠. 네네. 서청원 의원은 전 대표이지만 어쨌든 간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좀 흘러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정치인이다. 네. 그러면
그런 현 대표와 전직 대표가 싸울 때 현역 의원들,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현역 대표 편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현역 의원들 매우 곤란하겠죠. 그런데 반드시 현 대표라고 해서 그쪽을 뭐 지지할 거다. 이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일종의 국민적인 어떤 대외적인 명분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거고 당의 진로도 생각할 거고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저기를 하겠지만 당장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귀국을 해서 제일 뭐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 제명 문제를 정리하는 건데 최고위원들은 지금 팽팽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의견을 유보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 싸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은 그래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이 또 찬반을 묻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제적 107명이죠. 107명의 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 근데 이게 과연 이 의원총회가 열릴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표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를 당장 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이 안건이 붙여져서 표결 결과 부결이 된다면 홍준표 대표는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될 거고 홍준표 대표 사퇴론도 나올 거고요. 그때 세를 이렇게 그 형국을 딱 판단한 의원들이 홍준표 대표 쪽으로 다시 이렇게 비수를 들이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일 전 의원 분석은 의원총회에서 과연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제적 결의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명 결의. 제명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현장 취재기자도 같은 생각입니까? 이제 3분의 2가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얘기들이 많죠. 제가 보니까 72명이 나와야 되나요? 이름 투표가? 네, 그렇습니다. 눈앞에서 사실 동료 의원은 나가라라고 투표를 하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안 될 거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집안 싸움이 정말 점입가경이 되면서 사실 이렇게까지 할 바엔 차라리 제명되는 것도 낫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른정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합류를 해서 이 제명에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도 아주 중요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그러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표와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 통합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해가는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 대표가 개별적으로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을 보여가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바른정당과의 완전 통합이 아니고 어떤 일부의 의원들이 우리 당으로 옮겨 오시는 것에 대해 그 자체만을 위해서 탈당 권유를 맛보기 형식으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비판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거 아니에요? 어디가 이제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험을 많이 걸은 거죠. 이분이 대선 출마 때부터 경선에 뛰어들 때부터 계속 모험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성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 대표는 이런 생각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시킨다면 서청원, 최경환을 남긴다고 하면은 내가 죽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럼 이 당을 무슨 배신, 의리, 박근혜를 지킨다 이걸로 해서 끌고 갈 자신 있냐? 그런 식으로 107명, 110명의 정당이 갈 수 있겠냐? 과연 당신들끼리 할 수 있냐? 이걸 던져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은 기자 말씀대로 당내에서는 이럴 바에야는 홍준표가 이뻐서가 아니라 제명을 시키는 게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길 아닌가 그런 의견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조금 더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바른정당 안에서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 국정감사 때문에 당장은 움직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바른정당 내 통합파 의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화영철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홍준표 대표가 어렵게 친박 청산 작업을 시작한 만큼 우리가 되도록 일찍 들어가서 동력을 살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빠르면 11월 첫 주에 탈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영철 위원의 분위기가 통합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대변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제명을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서청원, 최경환도 함께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지배적이었는데 시간이 좀 가면서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제명안을 통과시키려면 이 들어가서 힘을 보태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치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 거면 이왕에 빨리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의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는 이제 고정은 5명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서 5명은 이제 확실하고. 네, 5명은 확실히 간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친박 정리 작업을 더 해야 된다와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좀 나뉘는데 한 1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지배적으로 보고 있죠. 10명 정도 된다. 네. 14명이나 15명까지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는 통합파에서 이제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하는 창구 의원도 14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14명이 되면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의석수가 똑같아지는데 현재 의석수 한번 보여주실래요? 15명이 되면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게 우리 최고은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1석, 자유한국당 107석, 바른정당이 20석이고요. 국민의당이 40석, 정의당 6석, 기타가 5석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통합이 이루어진다거나 뭐 당대당 통합이 되면 제1당이 되는 건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고 현재로서는 제1당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제1당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통합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말에 그 바른정당에서 12분의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합류를 한 거죠. 그때 뭐 통합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보수 대통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 보수 쪽의 의원들의 일부 이합 집산이 있는 거로 냉정히 평가하는 게 맞고 정말 그렇게 이제 저런 상황이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국민들께 감동을 줄까 저는 이런 의문을 던져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쇄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아마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서청원 최경환 의원 제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물음표가 남아 있고 그걸로 쇄신의 끝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정말 신보수주의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바뀌려면 저는 홍준표 대표 스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분이 지난 대선 때 각종 토론이나 TV에 나와서 하신 말씀 보면 신보수주의를 과연 대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국민에 얼마나 감동을 줬을까? 저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정말 쇄신 노력을 해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얻은 수준까지 가야 그게 저는 앞으로 보수 대통합 흡인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단초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걸 가지고 보수 대통합이라고 해서 국민들 마음을 얻기는 아직은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홍준표 대표 스스로 변해야 한다.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유여의 최고위원이 최근에 태극기 집회에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태극기 계시죠. 네. 화면 봤더니 그 태극기대로 이렇게 얼굴을 한 대 맞고 맞았다. 그다음에 막 울면서 격하게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여의 최고위원 이야기 좀 들어봤어요? 제가 접촉하는 최고위원은 계시지 않아서. 예.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저한테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할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분들이 어떤 요구를 한다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권유한 것 같고 네, 어쨌거나 한 표를 갖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의결에 들어가면 표를 유해 최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이라서요. 변하거나 그럴 분은 아니시죠. 태극기 집회에 가서 봉변당한 게 상당히 충격이었겠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워낙 그런 생중계라든지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이셔가지고요.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걸 또 활용하시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최고은 기자 얘기 잘 들었고요.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